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고승희님의 이 댓글, 대선 끝나면 장선인 주변 핵심 인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했죠. 제가 오늘 바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데려간 사람을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처음 발표하면서 극소수가 인사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당과 함께 논의해서 하겠다고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이미 앞으로도 내각이든 여러 군데에서 데려갈 것 같고, 안 데려가더라도 당의 중추 역할을 맡게 하면서 뭔가 함께 할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거의 이재명 당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과연 이 향후 5년 권력의 핵심에 위치할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오늘 딱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붙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 순서도 제멋 그냥 막 붙였어요. 예? 박찬도, 그러다 보니까 박찬도 원내대표 저 끝에 가 있네요. 예,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제가 이따 붙여놓은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들요, 낯익은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 있을 텐데 잘 보시면 박사님들 똑똑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언론에 많이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딱 보시면 그때 동인가 뉴스터디에서 공부할 때 이 사람 이런 거더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탁탁 시사를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한 히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떤 자리를 맡게 될지도 제가 한번 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조 친명그룹은요, 사람은요 이렇게 힘들면 다 옛날에 오래 함께했던 사람을 또 찾게 마련입니다. 원조 친명, 오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 정치 입문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중앙대학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대 나왔잖아요. 중앙대에 좀 상당한 애정이 있거든요. 중앙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기 딱 보이죠? 두 사람.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정성호 5선 의원이고요. 이번 선거 기간 선대위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 정성호 의원이요, 이번 선거에서 물밑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인재위원장, 우리가 사람 데려오는 거 플러스 선거,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정성호 의원은 사실 아무 직함이 별 직함이 없지만 거기 가서 채워요. 왜 채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니까. 좌장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재명 좌장이라고 내가 안 하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정성호가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좌장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문자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이렇게 문자하는 것도 이렇게 찍히기도 했었고, 지금도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또 한 명, 여기 이쪽 누구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김영진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의 국회의원이죠. 이 의원은 선대위 정무 1실장, 공목상황실장을 지냈는데, 이번 선거 때 했는데, 정무실장이라는 건 뭐예요? 전략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좋은 그룹이고, 레드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 역할을 김영진 의원이 한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도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문재인 쪽, 친문 쪽 인사들하고도 아주 각별한, 그러면서 당의 통합, 실용 이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끔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친하냐? 중앙대 82학번 동기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안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죠. 보면 정성호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의장 나왔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국회의장이 계속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 다음 국회의장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데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정부 인사를 다 행정안전부가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장관으로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은 흔히 요즘 여러분 7인회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원조 7인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이제 들어와서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상의하고 했던, 그러니까 원조 친명 그룹. 그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인데, 여기도 중앙대 동기예요. 82학번. 지금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이번 선대위에서 뭐 큰 역할은 맡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여기도 7인의 멤버예요. 아까 제가 말한 원조 친명그룹. 김병욱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어졌어요. 분당에서. 예, 경기 분당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김은혜 의원에게 이번에 패하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데 여기는 성남 시민운동 때 동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에서 시민운동할 때 같이 시민활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선거 치를 때도 함께 치렀던 아주 각별한 사이죠. 이번 선대위에서는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했는데 증권 쪽에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기업 그리고 금융 이쪽에 상당히 해박하고 그쪽에 인맥도 높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을 아마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남시장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다음 성남시장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많겠죠. 또 좀 오래된 인맥이라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냈죠. 5선 의원이 이번에 선대위에 있는 편산이즘 위원장, 경제안보위원장, 편산이즘이 아마 편히 산다는 걸 거예요. 95년도에 김태년 의원이 국보법으로 이제 수사받을 때 그때 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의원이었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지금 5선이니까 이미 성남에서 그때 이미 같이 활동을 했었던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안규백 의원 여기도 이제 지금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을 지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본인은요. 그전부터 오래된 인연은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위원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총선 때 공천 전략 공천을 안규백 의원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 역할을 한 거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상당히 유력하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여기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인물까지 볼까요? 정청래 의원 오래됐어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맡고 있죠. 지금 이런 것도 있었다네요.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 전남위원장 이런 걸 했네요. 왜 각별했냐면 함께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정통사관학교 정동영으로 뭐 통하는 사람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 보면 정동영 후보의 옆에 이재명, 정청래가 인연이 꽤 오래된 거죠. 정청래 의원은 지금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고 상당히 워낙 당원들의 지지가 확고해서 차기 당대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조 친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고한 친명, 새로운 친명 그룹. 자, 신명계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죠.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이번에 맡았고 뭐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같이 또 인천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때 대변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당대표 나왔을 때 최고위원이 됐고 그리고 원내대표로 활동을 많이 했던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는 거의 박찬대 원내대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해준 꼴이 됐습니다.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원내대표를 사실상 만들어줬던 아주 뭐 자타공인 측근이고요. 자, 또 신친명 그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죠. 이번에 선대위 똑같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2기 들어서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이 여긴 이재명 대통령 여기는 국무총리 빠지면서 전당대회를 지금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 치를 때 아까 정청래 제가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당대표 거론되잖아요. 또 다른 경쟁자로 지금 거론되는 게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끝나니까 다음 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민주당 당대표. 제가 박사님들 오늘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향후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가겠구나. 특히나 여당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거기다 의석수가 뭐 170석. 그 여당의 미래까지 이제 다 오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간 거고요. 또 이제 보시면 좋을 게 천준호 의원. 이건 서울인데 지역구가.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수행실장 바로 옆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 1기 때 1기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비서실장. 예, 그리고 전략통이에요. 전략을 담당하는. 뭐 비서실장 했으니까 뭐 얼마나 각별한지는 아실 수 있겠죠. 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분들이 박성준 민주당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 여기 이재명 대통령 이번 선거할 때 상당히 인선에도 관여했었던 걸로 그 정도로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무 2실장 이번에 선대위에 맡아서 활동을 했었고요. 아까 정무 1실장이 김영진 원조 친명이었잖아요. 2실장을 박성준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스마트 국방위원장, 그냥 군 출신이거든요. 예, 군 출신. 한기호 의원하고 막 세게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이 군 장성끼리. 그다음에 이현주 최고위원. 여기 이현주 최고위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여기는 경제 쪽.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이 사람도 소개해주고 또 설명도 많이 하는. 그리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공동선대위원장 했고요. 또 여기 이제 신친명계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2기 지도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한준호 의원, 여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이분도 알아두시면 아마 계속 이재명 대통령 때는 잘 나갈 겁니다. 당에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사무총장이니까 당의 살림을 챙기셨던 사람이죠. 대선 때 총무본부장 했던.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여기는 선대위 때 조직부본부장을 지냈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출신인데 지난 총선 때 공천 간사를 맡았습니다. 아까 안규백 의원은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고 일반 공천위원장 이명백 교수가 공천위원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밑에서 간사 역할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했어요. 아까 여기는 당대표 얘기를 했는데 원내대표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다음 주에.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당 원내대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정 협의 해야 되잖아요.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자 유력한 또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각별한 또 복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분명히 향후 5년 동안 이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박성준, 김병주, 김윤덕, 김병기. 여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계속 이름이 나올 사람들이니까 여기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당을 사실 그 전에 장악을 하면서 확장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가 아니지만 뭐 어차피 중심은 자기니까 확장을 하는 건데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윤호중 의원입니다. 이번에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한 건데 이해찬계, 문재인계 넘어서 이제 범친명계가 됐습니다. 대표 원내대표로 20대 대선과 개항을 선거 치를 때 원내대표로 함께 치렀고요. 운동권 맏형 역할을 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친확장 그룹의 핵심 인물이 윤호중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강훈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죠. 선대위 총괄본부장 밑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이번 선거 때 치렀고요. 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강훈식 의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설명 많이 드렸고요. 또 대표적으로 확장 그룹으로 한 게 이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여기는 선대위 이제 국민참여본부장을 지냈는데 경선 캠프 때부터 같이 했었고 지난 1기 지도부 때 전략본부장을 시키면서 지난 총선 때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김민석, 한병도 여기가 선거 전략을 짜서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전북 지역구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해서 친문계로 사실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한 거죠. 한병도 의원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기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사실은 박원순계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하고 이제 문재인계로도 많이 분류되는데 계속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키면서 대표가 정책위의장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임시키면서 나와 다른 생각도 많이 듣겠다라고 해서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에 생각이 달랐지만 어쨌건 진성준 정책위의장 확장했고요. 또 이제 확장 그룹이라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 이번 선대위에서 언론 담당하고 요즘 방송 출연도 많이 하죠. 선대위에서 공보수석 부단장을 맡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흔히 말하는 홍보수석이라고 불리는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쪽 사람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활동을 했고요. 자, 그냥 확장 그룹 여기도 이제 계속 당에서는 중요 역할 맡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핵심 친명 그룹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선수는 좀 낮아도 확실한 친명 그룹. 이재명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당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박준택 민주당 의원. 이번 선대위 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냈는데 대장동 사실 변호인이죠. 박균택 의원 검찰 수사받을 때 옆에 있었던 변호인 출신. 자, 또 한 명의 법률 관련해서 측근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인데 이번 선대위에서 법률 대변인을 했습니다. 부천이 지역구인데요. 이건태 의원은 정진상 실장 변호인을 지냈던 인물인데 이것도 핵심 친명 그룹입니다. 또 최민희 의원, 예, 뭐 방통위원장으로 당연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을 지냈고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줘가지고 못했었잖아요.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이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가짜뉴스 대응 단장을 맡으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핵심 친명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민수 의원 기자 출신의 여기 선대위 대변인. 보시면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많이 활동할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은 갑자기 선수가 올라가지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함께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상의하는 상당히 믿고 따르는 중진 의원 중에 한 명 이제 정동영 의원이죠. 왜냐면 그 아까 2007년 대선 경선 때 같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선대위 빛의 혁명 시민본부장을 맡았는데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지냈잖아요.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상당히 힘이 실리겠죠. 그리고 그때 같이 뭐 남북 간의 관계를 했었던 사람, 그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이제 또 이종석 지금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정동영 그 남북 라인이 다시 살아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여튼 여기는 이미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고 한번 쭉 보시면 주요 역할을 맡을 인물들입니다.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낯설 명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KDLC 멤버라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라는 게 있었대요. 거기에 창립 멤버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자치단체장 출신에게도 애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해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강동구청장 출신이죠. 대선 때 비서실장을 지냈어요. 그 전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 비서실장도 지냈고 예,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서 여기도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 물망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장관 하나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이렇게 계속 붙어 다녔죠. 예, 이해식 의원, 서강대 출신이고, 자 김성환 민주당 의원, 여기 노원구청장 출신인데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특히 정책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정책을 여기저기에 좀 맡길 때 김성환 의원이 하나의 정책 파트를 맡아서 이번 선거 치렀습니다. 원내대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또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에도 물망이 올라 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두구 민주당 의원 여기도 이번에 선대위 현안 대응 TF 단장 맡았는데 경기도 의원 출신이고요. 도의원 출신이고요. 자, 염태영 민주당 의원 여기는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수원시장 출신이고요. 또 여기도 핵심입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예, 선대위 원내대책본부 부본부장,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역할을 맡으면서 정무 쪽으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여기는 은평구청장 출신이고요. 또 황명선 의원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 여기도 논산시장 출신입니다. 여기 이제 지자체 기초단체장 출신들인데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인물들이니까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투더뉴스. 자, 이들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요, 선거대책위원회 이번에 위원장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각별한 인연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바로 뒤에 이분 보입니까? 조정식 의원인데요. 조정식 민주당 의원 6선.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번 대선 때 상당히 열심히 뛰었고 이재명 대통령 그 대표 때 사무총장도 지냈던 아주 측근 인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의장, 아까 정성호 의원도 제가 국회의장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 다음에 국회의장으로 아주 유력한 또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른 국회의장 유력한 후보 여기 있잖아요. 추미애 의원. 이것도 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지난 국회의장 선거 때 아쉽게 우원식 의장이 밀렸었는데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겠죠? 똑같이 6선. 두 사람은 아마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명이 여기 보이네요. 우상호 전 의원. 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도 똑같이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는데 정무수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정무수석이 되겠죠. 이 세 명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잘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뭐 지자체장 다음에 내년 지자체장 선거 때 서울시장이나 뭐 강원지사 쪽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인물도 좀 눈에 띄네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냈었죠. 기억이 납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금실을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여성이 그런 부처 장관에만 임명되는 건 고정관념이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보통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많이 하던 때인데 강금실 장관이 했었죠. 20대 지난 대선에는 이재명 후원회장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선거했어요. 이번 선거 때 춤도 많이 추고 하면서 또 흥이 있죠. 원래 흥이 많으신 분이니까. 또 한 명 요 인물도 많이 관심을 받았었죠. 바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다들 뭐 코로나 방역 사례부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됐다. 코로나 때 워낙 고생을 해서 이번 정질병관리청장 폭정과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총선 때도 사실 공천을 주려고 민주당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거절했었다고 해요. 서울대 교수로 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은경, 이석연, 권오울과 앞으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 나눠가면서 할 것이다. 이석연, 권오울은 앞으로 알아볼 인물이고, 정은경 청장은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이든 아마 정은경 청장도 뭔가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요들 인물 전면에 내세웠던,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이끄니까 저희 얼굴들 보고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유세를 다녔던 인물들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여러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또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보수 인사들을 영입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윤여준 환경부 장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위 회의를 하면 가장 먼저 발언을 얻어서 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예우를 해서 데려온 인물인데, 보수 쪽 인물이죠. 전두환 때 공보비서관도 지냈고 YS 때 환경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회창 책사를 지내다가 그쪽 지내서 그 다음에 안철수 멘토로 가고,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도 한번 문재인 책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선거 때도 한번 온 적이 있고, 그러다 이재명 책사가 됐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네요. 그죠? 네.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전부터, 그러니까 왜 모셨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많이 상의를 했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석연 법제처장도 있죠.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이석연 법제처장은 원래 행정수도 반대 이쪽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하는 거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건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한 보수 인사로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2019년에 나를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고 극우층에서는 위장 보수라고 하는데 나는 헌법적인 자유주의자일 뿐이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옆으로 갔습니다. 뭔가 또 맞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막 일을 하는 단계라 아마 아직까지는 뭐가 없는 것 같고,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 국민대통합위원장, 유승민계죠. 그리고 이인기 또 한나라당 의원, 예전에 친박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 이유가 아마 경북 안동이 지역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고향에서 그래서 안동표를
많이 좀 얻고 싶었던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0% 넘었더라고요. 득표율에서. 그 외에 또 여기도 관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예, 뭐 거의 확실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러브콜을 계속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 일각에서는 총리설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됐긴 했지만 어쨌건 계속 이쪽 좀 실용 통합으로 확장할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막 얘기를 했고 이번 대선에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도 얘기를 했고 그러려면 이들 인물들을 이제 쓰냐 마냐가 그 통합의 의지의 가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자리에 이런 보수 인사들을 넣을 거냐 아마 뭔가 국정에서 뭔가 반전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아마 활용할 것 같은데 언제쯤 어떤 자리를 쓸지는 한번 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Don't the news. 자,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옆에 바로 붙어 있었던 후보실장 이춘석 의원, 아까 살펴봤던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수행실장 당선됐을 때도 옆에 두 사람 붙어 있더군요. 김용만 의원, 김태선 의원도 한번 보시고요. 김혜경 여사 보좌했던 배우자팀 임선숙 전 최고위원 배우자 실장을 했는데 민주당 정진욱 의원 배우자래요.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변호사 출신의 중대 후배라는 정의로 민주당 의원, 백승아 민주당 의원, 수행실장,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 제가 오늘 한번 쫙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면 앞으로 기사 보실 때 상당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첫 대선 도전 등 이 중앙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원조 친명 중 꼽히는 사람. 힌트라고 하면 오늘 뉴스터디 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제일 앞부분. 1번 정성호, 2번 정동영, 3번 박찬대, 4번 윤여준.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277회 퀴즈 나갑니다. 6월 3일 선출되는 21대 대통령은 언제 취임해서 일을 시작할까요? 이미 시작을 했네요. 그죠? 바로 4번 6월 4일이었습니다. 인수위가 없잖아요. 이번 선거, 이번 대통령은요. 바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재명 대통령. 자, 정답 나갑니다. DAVE 홍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달린 굵직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모두가 화합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길 소원합니다. 이제 분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잘 들으십시오. 분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싶으시답니다. 두 번째 정답자님 말랑콩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 알게 되신 채널인데 이런 채널이 있었다니. 객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정말 좋네요.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 입덕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 GGWXEXR님 미래를 말해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참신했다고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컨텐츠 같은데 다들 너무 지지율만 보지 마시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고 공약 보고 투표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투표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부디 기원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정답자님은 짜니님이신데요. 4번 잘 맞춰주셨고요. 투표를 앞두고 정확히 알고 투표하자는 마음으로 찾아보았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서 내일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조금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 기간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자니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또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면 좋겠네요. 예. 대선 이후에도 꼭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계속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스걸님이신데요. 이번 대선 시작하고 토론들을 본 이후에 유튜브에서 많은 시사 관련 자료들을 보았는데 그 어떤 자료보다 가장 중립적이고 핵심을 관통하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정답을 맞춰주시진 않았는데요. 우리 릴리님께서 제가 이 대선 직전에 이 영상 올리니까 지금 정답이 4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4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댓글에 4번이라고 쓰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 번호가 아니라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 문제 정답을 올린 겁니다. 서로 오해 마세요. 그러니까 4번, 4번, 4번 하니까 이준석 후보 지지해서 4번, 4번 올렸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아니시겠죠? 예, 전혀 의도한 바는 없었습니다. 예, 정답 당첨되신 5분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게시물 들어가시면 예,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